안녕하세요, 스타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형 도기질 타일 화자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목차 중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화자 빈도가 높고 발생률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빨간 걸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시공자의 붙임 방법에 따른 박리 현상입니다. 첫 번째, 붙임 두께가 얇은 바탕면입니다. 그런데 비벼 붙이지 않고 두드려 붙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타르를 두드리면 수분이 벽에서 가져가고 타일에서 가져가고 해서 좌우로 모르타르가 흩어지지 않고 약 20% 정도만 뒤처음이 채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바탕은 타일을 머리 적시거나 아니면 타일 벽면에 부착 광화제를 첨가한 물을 발라주고 모르타르를 묽게 해서 벽에 좌우로 비벼서 붙이게 되면은 뒷체험을 약 80% 이상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서 여기서 뒷체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입니다. 붙임 두께가 두꺼운 바탕면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 댐 비빔 모르타르를 비벼 붙이지 않고 그냥 두드려 붙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벼 붙였다면은 모르타르가 좌우로 흩어지고 또 타일 뒷면에 벽면에 수분이 전달돼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줄 붙이게 되면은 뒷점을 필히 해줘야 되는데 뒷점 없이 이렇게 쌓아 올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타일은 비벼서 붙여야 됩니다. 다음은 원인입니다. 붙임 두께가 표준 이하로 얇은 바탕의 경우 떠 붙이기 모르타르 두께가 시공자 입장에서 붙이기가 좋고 어려움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벽의 평탄성, 거칠음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떠 붙임 두께가 표준 이하로 얇으면 타일 벽면에서 모르타르 수분을 급격히 흡수함으로써 벽체가 필요한 적정 수분량이 부족하고 접착력이 그리고 낮아서 박리 탈락의 원인으로 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척은 붙임 두께가 얇을수록 모르타르를 묽게 사용하고 때에 따라 타일 벽면에 부착 광화제 희석한부를 가수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대책은 경화 지연제 매도치를 첨가한 물을 타일 벽면에 바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모르타르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르타르가 침식을 하지 않고 응결 상태로 해서 일체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붙임 두께가 표준 이상으로 두꺼운 바탕의 경우 붙임 두께가 두꺼워 비벼 붙이지 못하고 살짝 두드려 붙인 관계로 모르타르가 바탕면과 접착되지 않으며 타일과 모르타르가 접착되지 못하여 박리가 발생됩니다. 이 대책은 떠 붙임 두께가 표준 30mm 이상으로 두꺼울 때는 미장을 해서 거친 비치를 한 다음에 건조 경화를 거친 다음 떠 붙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인 세 가지입니다. 비벼 붙이지 아니한 두드림 과다로 수분 부족에 의한 박리하자입니다. 기능에는 붙임 방법이 제각기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벼 붙이지 아니하고 두드려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탕면과 타일 벽면의 수분 접촉이 균등히 접촉되지 않고 박리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타일의 벽체에 비빈 다음 눌러 적당히 두드려 붙임. 이 타일을 이제 비벼 붙이지 않냐고 과다한 두드림에 의한 붙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일은 항상 비벼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네 번째입니다. 비빔통 현장에서는 몰살통이라고 그러죠. 사모래통. 저으면 그 아래 얕은 쪽에 있는 침식된 모르타르 빈 배합 사용에 의한 심터량 부족에 의한 박리하자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이걸 망각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성 모르타르 네미탈 약 3포 정도를 물반죽 교반하여 사용 시 비빔통 저 밑에 진동에 의한 물은 상승하고 모래는 점점 침식해서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면 반통 정도 사용한 후에는 다시 물을 추가해서 교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결국 비빔통 저 아래에 있는 모르타르는 빈비압 상태가 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된 대책입니다. 비빔통 저면 다량의 모래가 침식된 모르타르 사용 시 시멘트를 적당량 첨가 후 교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재료 분리 방지하려면은 부착 광화제 첨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도칠 이런 것들을 모르타르 습비빔 할 때 약 3포당 반 봉지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응결 상태로서 재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쓸 때까지 재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경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시공하기가 좋습니다. 또는 시공자의 의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 원인 5번째입니다. 공장 출하 및 커팅 타일 표면에서 미세 분말이 흡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타일 표면 상태를 확인한 후 떠붙임해야 됩니다. 타일 떠붙이기 전 임의로 접착력 시험을 필히 해야 됩니다. 모르타르를 올려가지고 실제 벽에다가 대서 비벼서 붙인 다음에 다시 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착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타일 표면에 부착 광화제 도포를 할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떠붙임 모르타르 댐 비빔에 의한 수분 부족 하자. 떠붙임 모르타르가 모래섬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 모르타르를 댐직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벽체 및 타일 표면 적정 수분 부족으로 방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모르타르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 7번째입니다. 모르타르 습비빔 후에 사용 제한시간 소가시 강도 저하로 이어집니다. 모르타르는 이제 건비빔 한 후에는 3시간이고 그리고 물반죽 한 후에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절기는 더 단축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 대책은 붙이는 부위가 복잡하고 타일 마름질 등 가공이죠. 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모르타르 습비빔 양을 조금 만들어서 소량 만들어 사용 시 오픈타임 초과 상태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즉 가사 시간,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 8번째입니다. 떠붙임 시공 시 시멘트 가루 뿌리면 빈비압 모르타르 사용 시 하자입니다. 붙임 두께가 두꺼운 곳에서 시멘트 가루를 뿌릴 경우 타일 표면의 모르타르는 일체화가 되지 않고 수분 흡수에 따른 방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는 습비빔 모르타르를 채워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떠붙임 두께가 30mm 초과하는 경우는 미장 작업 후 떠붙임 작업을 해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형틀 제거 시 유제에 의한 방리하자. 형틀을 제거한 바탕면은 유제와 이물질 제거 및 청소를 하지 않을 때 하자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이 형틀을 뜯으면 메꾸른 바탕면은 유제를 제거하고 부착 광화제 또는 도포 등 떠붙임 시공 시 부착이 잘 되도록 바탕 처리를 한 후 떠붙임을 해야 합니다. 원인 10번째입니다. 이질제 접합 후 바탕면 타일 탈락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콘크리트 벽이고 한쪽은
벽돌벽입니다. 그러나 서로 벽돌벽이 만나고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벽은 그 부분에 신축 줄눈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축 또는 팽창 상태로서 타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백체의 조인트 부위가 수축 팽창하여 이 부분에서 타일 파손 탈락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타일 시공 시에 이질제 맞댐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줄눈점, 즉 줄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고 탄성 실리콘으로 그 부분을 시멘트로 세우지 말고 실리콘 처리를 해서 박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11번째입니다. 이게 역시 빨간색입니다. 타일 단차 조정 시 두드림에서 시소 타기식, 시소 타기식은 타일 조정 방식을 이제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 평활성, 그러니까 타일을 평탄하게 붙이기 위해서 단차 조정할 때 타일을 붙이다 보면 어느 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그 부분만을 두드려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소 타기가 됩니다. 한쪽을 올라온 데를 누르면은 두들기면은 들어간 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시소 타기 형태의 타일 두드리면서 박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붙인 타일의 평활성을 위해서 타일 중심이 아닌 돌처럼 가장자리만을 두드리게 되면은 반대 방향이 들뜨게 되어 현상에서 박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타일 단차를 바로잡기 위한 두드림은 조정 가능 시간, 제한 시간 이내에 하되 타일 중심을 비벼주듯 누르며 타일 중심과 돌출한 지점, 그 중심을 두드려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시소 타기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눌러주면서 붙이기 때문에 조정하기 때문에 타일 탈락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 12번째입니다. 타일 배면의 뒤체험 부족에 따른 박리하자입니다. 대책은 떠받침 타일 뒷면의 체험은 8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공 현장 교육을 통해 기준 이상으로 품질 향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설치 부분에서는 약 100% 체험되도록 해서 기구 설치 시 타일 파손을 미연에 막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3, 4, 5, 6, 11번은 화자 발생 빈도가 높게 발생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